그래서 오늘은 페이지 3쪽에 있는 용어의 정의 얼마 남지 않은 거 마무리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 보시게 되면 이 전주에 했던 거 다음으로 3쪽에 동그라미 3번 현지 조사 있죠. 현지 조사는 뭐예요? 이제 벼가 손해를 입었다, 태풍이 불어서 쓰러졌다, 도복됐다고 할 수 있겠고요. 벼가 병충해에 입었다, 뭐 도열병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현지를 가서 조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전화로만 조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현지로 갑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반은 수립된 손해평가 일정에 따라 손해평가 단위별에서 가로 밑에다가 단위에다가 밑줄 쫙 해주면, 왜냐하면 가로 넣기 나올 수 있으니까 단위입니다. 왜냐하면 손해평가 손해평가 목적물이 아니라 단위별로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 이때 조사 종류별 세부 조사 방법은 각 품목별 조사 방법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조사 방법이 있어요. 이제 조금 이따 배 때 바로 나올 거니까 품목별로 벼면 어떤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는 거 나오니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지 조사를 다 했다면, 자, 이 집에 사과가 100개가 떨어졌다 그러면 낙과수가 100개라고 이제 써야 되겠죠. 이런 입력들이 있죠. 농협의 담당자는 손해평가반으로부터 보고받은 현지조사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며칠 이내에 입력을 하고 있어요? 5일 이내죠. 지금 우리가 숫자가 지금 2개 나왔죠? 우리 이 전 시간에 배웠던 게 재조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누구였죠? 보험 가입자. 보험 가입자는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 결과에 설명과 통지를 받았어. 이제 내가 평가반이야. 예, 계약자님, 사장님, 여기 이만저만해서 사과가 100개가 떨어졌어요. 이거 100개다. 손해 입은 걸로 해드릴게요.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설명하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계약자가 우리가 평가반이 가고 나서 과수원을 둘러봤더니 100개가 아니라 1000개 정도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사진을 찍고 이 100개 조사한 손해평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입증하는 서류를 농협에 제출하게 되면 처음에 왔던 그 100개 떨어졌다고 말한 그 평가반이 아닌 다른 평가반을 와서 새롭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재조사라고 하는데, 이 재조사 때 숫자가 나와죠. 날짜가 며칠이에요? 7일입니다. 근데 얘는 며칠이에요? 5일이죠. 전산 입력은 5일 안에 좀 해주십사라는 겁니다. 본부 직접조사 및 검증조사 있습니다. 본부 직접조사라는 말은, 여기서 본부 직접조사라는 건 어떤 거냐면 NH손해보험사 본사가 서울에 가 있어요. 근데 그 본사에는 보험을 가입하는 인수부, 그 다음에 지급심사부가 이제 우리 손해평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지금 벼가 다 쓰러졌어요. 이번 태풍으로 다 쓰러졌어요. 라고 하면 이제 손해평가반이 가야 되잖아요. 그때 손해평가반을 뭐 구성을 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쓰러져 있는데 물이 잠겨 있으면 그게 싹시 나버리게 되면 피해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빨리 손해평가를 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반을 구성하고 이런 절차들을 생략시켜버리고 바로 서울 그 지급심사부 본부에서 바로 사람을 보내버리죠. 예,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평가사들을 막 모집하고 평가반 구성하고 누구누구 어디 가거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바로 본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본부에서 서울에 있는 본사에 있는 직원이 바로 내려오기도 하고, 직원이 손해사정법인에 직원에 전화해서 야, 네가 좀 빨리 좀 가봐라 라고 지명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본부 직접조사인데, 본부 직접조사의 최고의 강점은 뭐예요? 신속성이겠죠. 신속성. 예. 그래서 손해평가의 신속성은 본부 직접조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정성입니다. 검증조사 있죠. 검증조사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딱 2명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회사 및 재보험 사업자. 기억하시죠? 예, 2명. 예.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직접 실시한다. 그래서 손해평가반의 현지조사 내용에 대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할 때 할 수 있다. 이때 농협의 담당자는 회사가 지정한 조사대에 협조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가로막히 나올 만한 것은 신속성과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본부 직접조사는 신속성, 그 다음에 검증은 공정성,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역 담당자입니다. 구역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 뭐 어느 한 시 또는 군 이쪽의 손해평가를 이제 벼가 막 다 쓰러졌다, 병이 막 왔다면 거기에 이제 뭐
1000건, 10,000건 뭐 이렇게 막 이제 신고가 들어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각자가 각자의 그 스타일대로 조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하나의 총괄 책임자를 하나 지명을 합니다. 둬요. 그 사람이 구역 담당자라고 그래요. 그 구역 담당자 아래에 손해평가반이 따라붙어서 평가를 쫙 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구역 담당자인데, 구역 담당자는 어떤다? 누가 지정하냐면 회사가 지정합니다. 회사, 보험회사. 그래서 밑에 보시면 회사는 우수 조사자 중에서 구역 담당자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손해평가사 중에서, 손해사정사 중에서, 손해평가인 중에서 구역 담당자를 선발할 수 있다. 틀린 얘기입니다. 우수 조사자 중에서입니다.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즉 손해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3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3명.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왜 여기다는 우수조사자라고 했냐? 아니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중 구역 담당자를 선발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이들을 총칭해서 그냥 조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칭해서 손해평가를 현장에 조사하는 조사자다. 그 중에 제일 잘한 사람, 경험이 많고 오래 경력이 있고 뭐 이런 분들 있죠.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구역 담당자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역 담당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가로넣기 뭐 굳이 넣는다면 우수 조사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결과 및 결과 안내 및 보험금 지급. 자, 지금까지 쭉 조사를 쭉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자한테 결과를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농협의 담당자들은 전산에 입력된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결정된 보험금 결과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안내하고 결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어디서 지급하냐면 농협에서 지급합니다. 보험선보에서 연락하고 통장번호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험에 가입했던 그 농협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지급철, 보험 종기, 즉 보험 기간은 개시, 보험이 시작되고 끝나죠. 그 끝나고 난 뒤에부터 보험금이 지급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경우는 이양을 했다. 그럼 이양한 날로부터 11월 30일까지가 보험 기간이라고 예를 들어서 봤다면 11월 30일 이후에 보험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농협 가면 막 정신없어요. 예. 이제 보험금 타러 오신 분들이 이제 많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일 보실 때는 참고해서 그때는 좀 피해 주십사. 뭐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용어의 정의는 알아봤고요. 용어의 정의는 10번, 20번 말씀드려도 절대로 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용어의 정의는 어디 보시냐면 1쪽, 2쪽, 그 다음에 3쪽, 장수로는 한 장 반, 한 장 반이네요. 그렇죠? 요거는 틈날 때마다 아니면 사진 찍어서 스마트폰에 넣어놓고 화장실에서 한번 슬쩍 보면서 그때 설명해 드렸던 거, 아, 맞아, 이거구나 이렇게 한 번씩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3쪽에 있는 손해평가반 구성 및 배제, 어떤 사람이 배제해야 되냐, 배제해야 될 사람 4명 있죠. 그죠? 그래서 1, 2, 3, 4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 1, 1명, 2명, 3명, 마지막에 4명 있습니다. 그래서 4명까지 이 업무에서 손해평가반에서 평가반을 구성을 해야 돼요. 구성을 쭉. 고현석이하고 김개똥이하고는 일반으로 하고 너는 어디 조사해. 또 뭐 누구하고 누구는 어디 반으로 해서 어디 조사해. 이런 식으로 평가반을 다 구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구성을 할 때에 평가반에서 빼야 될 사람이 있더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떤 거냐면 어떤 거 빼요? 그렇죠. 자기계약. 그죠? 자기계약이니까 고현석이가 손해평가사 하면서 평가반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가보니까 내 걸 내가 조사하게끔 돼 있더라 이거죠. 그거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보통 우리가 암기하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쉽게 해서 각시껏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뭔 각시만 건다냐? 서방껏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본인이 알아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성분이 손해평가사다. 그렇게 되면 서방껏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의 보험 계약권은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족 이 사람을 약칭 뭐라고 그래요? 이해 관계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모집이죠. 고현석이가 손해평가사면서 보험 모집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내가 보험 모집한 건에 대해서 가보니까, 형님, 그 내가 모집했는데, 저는 이거 평가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평가해서 그 평가반에서 빠져나오셔야 돼. 스스로 빠져나와야 돼. 왜냐면 이름 쓰면 안 돼요, 여기다. 그럼 전산에서 걸려 들어가요. 딱 잡혀. 그래서 자기 모집 계약인데, 그런데 각 씨가 모집한 보험 계약도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각 씨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집 과수원에 들어가기 직전에 각 씨가 전화 오지. 그 집 간 다음에 내가 모집했으니까 잘해줘.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 신랑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되겠죠.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 계약건에 대해서는 그 손해평가사는 손해평가에서 손해평가반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도 똑같이 이해 관계자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가입자가 주거니 받거니 이것은 이제 정말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험 가입자간이라고 쓰는 것은 뭐냐면 보험 가입자간이에요. 서로 보험 가입자간 이거 완벽하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완벽하게 보험 가입자간의 상호는 뭐예요? 서로 내가 너 한 번 해주고 네가 나 한 번 해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상호.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며칠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잘 하시네요. 30일 이내 손해평가는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A라는 과수원이 있고 B라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배라고 하고 여기도 배과수원인데 이 A라는 과수원의 사장님 있죠. 계약자가 가라는 사람이고 이 계약자는 손해평가인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가입할 수 있겠죠. B도 밴데 여기 계약자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사람이고 이 나라는 사람은 손해평가사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평가인이나 평가사는 그냥 관계없으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착과수 조사를 해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적과를 하고 나면은 착과수, 과일이 몇 개월에 달려 있어요 라고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이때 이분이 먼저 6월 25일 날 이 가가 나과수원에 B과수원에 착과수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을 때 그러면 이 나는 이 가에 대한 과수원에 조사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언제 기간 동안에? 이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는 조사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거 지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4번입니다. 자기가 조사한 건에 대해서 아까 재조사 있잖아요. 재조사 당연히 안 되겠죠. 뭐 여기서 당연히 못 들어가겠잖아요. 내가 처음에 손해평가를 했어요. 근데 계약자가 내 건에 대해서 재조사 요구를 하게 되면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조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다른 평가반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사한 건에 대해서 재조사를 하거나 또는 검증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개는 이걸 또 응용해서 문제를 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막 그러면 이건 안 되는데 안 되는 사유가 뭐냐? 가입자간 상호 30일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놔요. 자, 7월 20일 날 나는 A 과수원에 착과조사를 했다. 자, 틀린 거 찾으시오. 어떤 거 틀렸어요? 이게 틀렸죠? 그렇죠. 7월 30일 날 나는 A 과수원에 착과조사를 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다 만족시켰죠? 요렇게. 32일, 이거 만족시킨 거잖아요, 이거.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다 중요합니다. 용어의 정의. 수학 불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상하는 손해로. 그쵸? 수학 불능 나무가 있고 수학 불능 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과수원에서는 나무가 주예요, 주. 왜? 나무에서 과일이 열리니까. 근데 밭작물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이제 뭐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중요하잖아요, 면적. 그래서 밭작물이나 논작물은 수학 불능 면적이라고 부르고요. 나무는, 과일은 수학 불능 주수라고 부릅니다. 네,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49쪽 한번 볼까요? 49쪽에 있는 이제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 종합위험 수학 감소 보장입니다. 수학 감소 보장의 논작물인데 이제 주로 벼, 그다음에 이제 맹류입니다. 밀, 그다음에 보리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종합위험, 여기 하나 써볼까요? 이렇게. 자, 도대체 뭐냐? 종합위험이다. 이 말이 뭔 말일까? 뭐 이런 거죠. 종합위험. 그럼 이 벼나 밀이나 보리 입장에서는 제일로 위험한 게 자기에게 어떤 좀 자기 그 벼가 또는 보리, 밀이 죽고 살게 하는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에요? 그렇죠. 계약자가 부부싸움하면 이 벼가 같이 죽습니까?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벼나 밀, 보리는 자연재해, 아무도 누가 막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에 발생하는 재해,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태풍 또는 강풍, 강한 바람. 강풍도 개념이 중요해요. 두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강한 바람이에요. 강한 바람. 근데 사과, 배, 단감, 떨분감에서는 강풍 그러면 강한 바람이긴 하는데 초속 1초당 14m 이상 센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에서는 강풍이다. 초속 13m로 불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강풍 아니야. 그러겠죠. 근데 여기서는 벼에서는 강풍이다. 초속 13m로 불었습니다. 강풍이에요? 아니에요? 강풍이다 했고 13m로 했으니까 강풍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 초속, 이 속도를 규정하지는 않는다고요. 얘는. 그렇죠? 그래서 종합위험 그러게 되면 자연 상태에서 그 작물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삼형제. 이건 뭐 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연재해. 그 다음에 1과목에서 어디 배우셨죠? 그래요. 그 다음에 저수해는 뭐예요? 새나, 짐승도, 짐승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거. 저수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에 벼를 심어놨는데 멧돼지가 와서 막 뛰어다녔다. 그러면 이것은 저수해예요? 자연재해예요? 화재예요? 저수해입니다. 근데 신고할 때, 우리 집 멧돼지 피해 입었어. 멧돼지가 와서 난리 나고 하나도 못 먹게 생겼다. 싹 밟아버려가지고 땅에 묻혀버렸다. 막. 멧돼지가 세잖아요. 그때는 농협에 신고하면, 우리 멧돼지다. 그럼 멧돼지는 뭐 해당되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저수해 피해로 접수할게요. 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도 조사에 딱 가봤더니 멧돼지 발자국이 있고, 멧돼지 똥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는 저수해 피해가 일단 맞습니다. 라고 피해를 이제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피해 입었는가는 이제 조사를 별도로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재입니다. 화재는 뭐예요? 불로 인한 손해. 불로 인해서 작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화재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위험에는 어떤 것들이냐. 여기는 작물이 벼, 밀, 보리가 있는데 그러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까지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 주시냐면 두 종류로 조금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벼 그러면 조곡이라고 있어요. 나 이것도 벼문 벼지 또 뭐냐? 라고 하죠. 또 하나는 뭐냐? 조사료용 벼 있습니다. 이 조곡이라는 게 뭐냐면 벼 농지에서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라도 사실은 나락이라고 그러죠. 즉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 껍질을 벗기지 않은 거.
껍질을 벗기면 한 번 껍질을 벗기면 뭐라고 그래요? 현미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현미에서 또 껍질을 벗기게 되면 이제 백미, 정미라는 거 도정을 해서 이제 하얗게 백미로 만드는 거잖아요. 몇 번 얼마 정도 깎아내느냐. 근데 우리 보험회사에서는 뭐예요? 껍질째 조사를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도정 공략 갖고 껍질을 벗겨서 상태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껍질의 무게까지 저고 거칠 조자예요. 그래서 거친 곡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왕겨 껍질까지 붙어 있는 그 상태를 보험회사에서는 보장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곡. 쌀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쌀은 여러분들이 씻어서 밥에 잡순 거 그거 보험 넣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저사료용 벼입니다. 그래서 저사료용 벼는 뭐냐면 섬유질이 많은 소먹이 또는 짐승의 먹이로 쓰기 위해서 옥수수를 대체해서 이제 이 벼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옥수수를 막 심었어요. 그래서 옥수수를 수확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부드럽게 클 때 그때 수확을 해가지고 사료용으로 주고 섬유질 사료로 썼어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효율성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조사료용 벼를 똑같이 이양을 해요. 이양을 해. 이양을 해서 논에다가 심어 놓고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나락이 익기 전에 보통 한 8월 말까지 그 안에 딱 수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잎 줄기를 많이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줄기를 쓰기 위해서 하는 용도가 조사료용 벼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밀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밀. 그렇죠. 밀가루. 여기 다음에 보리. 예, 이렇게 있죠. 보리. 예.